한국 정치 개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본질을 내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사양식 경선에 가장 문제가 사양식으로 가장해서 국민과 당원을 사기쳐서 그야말로 있는 사람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유령당원, 유령번호 문제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누리당은 사양식 경선이라는 쇼하에 있는 사람 다 해먹는 방식인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이 문제가 마지막에 터질 거다. 친박은 그리 싸우면서도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나눠먹기에 합류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본질을 꿰뚫어야 되고요.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미국 대선에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본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샌더스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변화가 미국 정치를 바꾸고 한국 정치도 바꾸고 전 세계 정치를 바꿀 거다. 이런 신념에서 미국 정치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한국 언론이 소개하는 것처럼 미국의 또 주류 언론이 소개하는 것처럼 막말이 다고 좌충우돌하고 좀 모질한 놈이고 돈만 하는 장사꾼이고 이렇다면 트럼프의 지금 인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트럼프는요,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즉 미국 남부로 가는 길목을 10% 이상 크게 이김으로써 대선으로 가는 길을 거의 닦았습니다. 굉장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는 의미가 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가장 엄격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 유권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뉴욕이나 LA에서 느끼는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공화당 당원들은 거의가 백인이고 흑인들은 거의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강력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종교 신앙을 중요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투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민주당 당적도 가졌고 낙태도 지지한 적이 있고 2차례나 이혼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 오늘날 백인의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이 느끼는 미국 사회의 문제를 트럼프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신들을 대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고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도 자기들 구미에 맞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트럼프의 매력이 뭐냐라는 게 중앙일보에 보도됐는데요. 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이 4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순발력이 있다는 거죠. 절묘한 순발력으로 이 저항력, 저소득층 백인에게는 거의 중독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열렬히 스타에 대한 팬덤 현상을 보이는 듯이 좋아할 때는 중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죠. 트럼프가 21일 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세를 할 때 갑자기 불이 꺼졌대요. 시위하는 사람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 불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초 후에 다시 불이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주먹을 쥐고 불 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따라 외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을 껐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했냐. 조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 나는 오늘 이 행사장에 대여료를 안 내겠다. 다음번엔 좀 더 그래야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조명을 쓸 수 있다. 협상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이민자,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들로 인해서 일자리 위협을 받는 노동자, 백인 계층의 폐부를 파고드는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은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아시안 등에 굴복하고 중국 등에 제대로 말도 못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확실하게 협상하겠다. 이 말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전사태를 빗대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은데요. 자기 돈 쓴다는데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미국의 선거 자금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 지금 잭 부시라든지 돈 제일 많이 걷었던 마르코, 그 다음에 루비오라든지 이
크루즈라든지 이런 사람은 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지도 나이고 다 슈퍼패기니 뭐니 얘가 모금 받은 돈이니까, 남 돈이니까 막 TV 광고니 어디에 써제끼는데, 트럼프는요 미국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달까지 300억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루비오가요 937억을 썼고 크루저가 740억을 썼는데,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돈을 제일 작게 썼어요. TV 광고에 제프시가 1000억을 썼고요, 루비오가 620억을 쓸 때 트럼프는 105억만 썼답니다. 이 사람 일부러 광고하거나 이런 데 돈을 안 쓰고요,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미디어가 거기에 달려들면 공짜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돈 안 쓰고 짭짤하게 언론을 챙기는 그런 방식의 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선거는 미디어 장악 아닙니까? 근데 다른 후보들은 돈으로 광고를 도배하는, 트럼프는 그러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일만한 발언을 해서 미디어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스 이미지가 있다. 지난번에 아이오와 코커스 이런 때 트럼프 사무실에는 출입도 제한하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힘든 보스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우라를 만들어서 유세가 끝나면 다정다감하게 힐러리나 무슨 샌더스나 다른 후보들처럼 셀카도 찍고 포옹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진에 나 사인해달라 할 때 응하기는 하는데 표정을 안 풀고 근엄하게 유지를 하고요, 적당히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경호원도 많이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 대해서 공화당 당원들이나 열성 강성 지지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뭔가 하면, 당이 이게 썩어 빠졌다, 40대 애들이 나와가 대통령 한다 해서 자꾸 저거 아버지 저거 형님 하던 놈이 나와서 한다 해서 자꾸 이래가 리더다운 강한 민국을 만들 만한 리더가 없다 이런데,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좀 자기가 보스다, 감히 거리를 가까이 둘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빈 가로 화법이라고 발언에 여지를 남겨서 청중의 해석을 유도한다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는 본인이 최종 해석을 하지 않고 청중과 지지자들이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설득력 높은 화술이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작년 8월에 자신에게 공격적인, 그때 TV 토론할 때요, 공화당 후보들, 폭스뉴스의 여자 앵커가 메긴 켈리라는 여자가 자기한테 막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녀 눈에서 피가 나왔다, 그녀의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자 생리라서 여자 앵커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막 했죠. 근데 자기는 뭐라 했는가 하면 코를 뜻한 거라 나중에 간접적으로 코피가 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이 말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대선 후보가 생리를 언급하느냐. 그런데 결국 이 말이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가지고 교묘하게 청중들의 관심을 갖다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TV 스타라든지 장사꾼 기질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신의 처신에 관한 부분에 일종의 탁월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무흥교회에 한마디로 선교사 같은 이미지로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같은 대중을 갖다가 흥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요 미국에 이렇게 아웃사이더들이 뜨는 부분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워싱턴 주류 정치, 패밀리 가문 정치 등이, 기성 정치 등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들이 각각 바라는 점은 극명하게 다르지만 또 한편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썬데스는 자기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개혁적인 일종의 사민주의적인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저소득, 저교육 백인들에게 당신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였는데 지금 밀려 들어온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아시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과 같은 저런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걸 홍보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누구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인종적인 문제, 또 중국일 같은 이런 나라와의 어떤 무역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쉽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의 어떤 교묘한 이해에 따른 하나마나한 소리들을 듣다가 이런 트럼프나 샌더스가 내지르는 소리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를 갖다가 타락시킨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상류층의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국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도 샌더스를 지지하겠고, 내가 공화당 지지자라면 트럼프를 지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간지대에 설 자리가 없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비둘기파, 공화당의 비둘기파 이런 것들이 다 없어버리고 극우 아니면 극자 쪽으로 정치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미국의 보수적인 주는 더욱더 보수적이 돼가고 또 진보적인 주는 더욱더 진보적이 돼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선에서부터 또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이 돼가는데, 이거는 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너무 누적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는 거는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는 걸 전부 반대하면서 그냥 국회가 맨날 대립만 일삼고 국회의원들 월급만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마디로 하나만한 정치 의회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 불신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는 국회를 좀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정치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신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띄우게 된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공화당 지지자 중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일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요,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안에 다리를 만들지 않고 벽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건 간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나 하니까 한 기자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교황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즉 인종과 계층과 이 사이에 트럼프는 분열을 갖고 오는 거지 그 인종을 뛰어넘는, 계층을 뛰어넘는 다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특히 멕시코에서 돌아가는 비행기니까 히스패닉에 대해서 강하게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한 트럼프에 대해서 이 교황이 못마땅해서 이래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듯한 말을 한 데다가 미립국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더 큰 장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이제 이런 빼딱한 소리를 한 겁니다. 교황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그 사람이 설마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하던 트럼프가요, 바로 긴급 성명을 내가지고요, 교황이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다고 교황을 들고 받아버렸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버락 오바마처럼 기독교가 계속 공격받고 또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즉 오바마가 이슬람에 대한 좀 옹호적인 이야기를 했다. 오바마가 원래 그 하와이에서인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케냐 사람인가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하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재혼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버락 무슨 이 오바마 사이에 가운데 이름도 있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오바마를 갖다가 또 걸고 교황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특히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다른 사람의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IS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바티칸과 가톨릭의 안위에 도움이 될 거다. 이 사람은 IS가 노리는 궁극적인 전리품인 바티칸이 만약 IS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교황은 그저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노래할 거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 때문에 IS가 설친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IS는 박멸이 됐을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교황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사를 집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교황이 아주 정치적인 인간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와 막다한 멕시코 국경을 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교황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이 현재처럼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황에게 그렇게 시킨 것 같아.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교황을 걸어가지고 그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잘 못 씁니다. 근데 트럼프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교황을 들고 받았습니다. 형 교황이 권위도 없애고 뭐 이런 어떤 약한 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교황이 그 미국이 멕시코 때문에 겪는 그 고통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멕시코의 입장에서 그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을 좀 섣불리 한 측면도 있죠. 교황 말대로 하면 전 세계가 국경 없애고 똑같이 생산해서 나눠 먹고 살아야 될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황을 갖다가 아주 이제 가르치려 들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정말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솔직하다는 측면에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